지금 선우가 계엄 출구 전략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출구 전략 전에 저는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이재명은 저번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간신히 이겼잖아요. 0. 얼마 퍼센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이후로 이재명 지지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 나죠. 대장동 더 구체화되죠. 거기에 얽혀 있었던 인간들 다 나오고 이재명이 쫌스런 짓 하는 거 보고 여러모로 분석을 해도 이재명 지지 세력은요 기본적으로 찌그러들었어요. 찌그러들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쪽이 더 찌그러들었느냐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더 찌그러들었어요. 더 찌그러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뭐 여러 사람 쫓아내고 뭐 사람만 쫓아낸 것도 아니고 직군 의사 같은 의사 과학자 이런 직군까지 다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내쫓고 거기다가 이제 계엄까지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엄 출구 전략 얘기할 때 계엄에 대해서 결국 탄핵은 되는 거고 윤석열 지지자들 막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뭐 하나 이제 그 진영을 그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금 막 집결을 하는 건데 조만간 다들 현타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리더십 자체를 다음 저는 단일 후보한테 리더십을 넘겨주는 방향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선거론이 제가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정선거론을 민주당에서부터 봤었고 저도 그 민주당 부정선거론에서 상당히 혹했었던 기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혹했었던 기간이 긴데 한 1, 2년 정도 김어준의 부정선거론 그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부정선거론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부정선거였다.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팍팍팍팍 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도 여러분 부정선거론자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 반드시 보수 진영이 서치해서 다 정리하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저도 김어준하고 이재명이 그렇게 부정선거론 떠들고 다니던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명이 부정선거론자였다라는 걸 끄집어내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게 되게 출구 전략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어떻게 엑시스를 하지라고 되게 똥줄이 탔었어요. 김어준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2016년 총선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시해서 선거 감시를 해서 부정선거를 막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엑시스를 해요. 그렇게 엑시스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빼버리는데 권도순 선생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내빼버렸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부정선거 나오고 했을 때 제가 부정선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저도 여러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선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관위에 가서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선거 관리가 되게 부실하다. 그리고 사전선거는 이따구로 할 거면 사전선거는 하지 않는 게 맞는다. 왼쪽에서도 부정선거 나고 오른쪽에서도 부정선거가 나고 양 진영이 부정선거 논쟁을 한번 양쪽 지지자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으면 부정선거로 대동단결해서 부정선거로 좌우 대동단결해서 사전선거 폐지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왼쪽 애들은 이미 사전선거가 지들한테 너무 유리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보수 쪽보다는 그 여러 가지 선거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시 본선거나 사전선거 둘 다 참여를 못하시는 자의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직군이나 뭐나 봤을 때 사전선거가라는 게 자기네들한테 정말 유리하니까 왼쪽 애들은 입 닫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사전선거 폐지하다는 얘기는 왜냐 사전선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수 정당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사전 선거를 둘러싸고는 자기 부정들을 해야 돼요. 이 자기 부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또 이걸 합의를 못 하네. 그래서 저는 그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만식 개표하고 누구 그렇게 해서 카운트 현장에서 하고 현장 투표 현장 개표
그리고 현장 카운트 그리고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 종이로 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을 하는데 그걸 좌우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 이 엑짓을 하는 거, 이 계엄 전국을 엑짓을 하고 대선 졌을 때 대선 전국으로 갔을 때 이재명 너도 부정선거론자였어를 들이밀면서 입을 확 다물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잠시만요. 아까 누구야? 지금 보니까 또 이게 이재명도 뭐 했다, 부정선거론자였다 이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디 갔지? 없네? 없네? 왜 보내주신다고 이게 문자하고 잠시만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내주시네?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카톡방에 제가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하고 찾아주실 거예요. 이재명 부정선거 얘기했었던 거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못 찾으시나 보네. 에이,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재명이 부정선거 떠들고 다니던 거 분명히 나와요. 김어준 방송이나 기타 등에 다 증거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엑싯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귀신 작전 가고 부정선거는 그렇게 이재명 너도 부정선거론자였어라고 물귀신 타고 가고 그러면서 고고로 가고 일단 계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엑싯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윤석열에서 다시 이쪽 주자들로 오고 부정선거로는 이재명하고 같이 양쪽에 이렇게 버무려서 세탁을 하고 부정선거 논의 자체를 이재명 너도 그랬지 이러면서 대선 주자들이 우리 사전선거 없앱시다라고 제안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는 엑싯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고 막 어떻게 밝혀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2012년에 부정선거론 왼쪽 그리고 2022년 10년 있다가 부정선거론 오른쪽 양쪽 비벼가지고 사전선거론을 폐지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위너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전선거론 사전선거 폐지합시다. 이렇게 날리고 우리만 그랬냐 당신도 그랬고 이재명 당신도 그랬어라는 걸 어디서 판넬 딱 구해서 딱 던져주면서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그렇게 비벼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엑싯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타 등등 여기서 지금 크학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지만 좌파한테 배울 건 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김문수, 오세훈, 뭐 홍준표, 경선 후보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처 주면 안 돼. 경선에서 서로 상처 줘가지고 우리의 표가 흩어지게 하면 안 돼. 저번에 홍준표와 윤석열의 경선 후에 다 같이 합쳤으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요번에도 홍준표, 뭐 김문수, 오세훈 전부 다 나와서 서로 이렇게 그럴 텐데 그럴 때 그렇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 그래도 합쳐서 이재명을 막는데 그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개혁신당하고의 단일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한테 배신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잖아. 이준석은 내쫓았기 때문에 이준석 배신자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준석 싸가지, 이준석 꼴보기 싫어라는 말은 있지만 이준석 요번 탄핵에 찬성했다고 이준석을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 이준석 표마저 가지고 와야 돼. 그것도 미션이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다 뭉치면 그러면 이재명보다 표 크다니까. 이재명 저번보다 더 찌그러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선거장에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수가 단일 대우로 하고 윤석열의 계엄, 이 계엄 옹호하는 거 절대로 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부정선거론 얘기하는 건 오로지 이재명 너도 했잖아. 이재명 너도 김어준하고 부정선거 얘기했잖아. 그거로 비벼서 이번 선거를 들어가면 충분히 된다. 많은 분들이 계엄이 문제죠. 계엄은 성렬이 형이 독박을 쓰세요라고 우리는 계엄 찬성한 사람들 아니야라고 선을 긋고 계엄은 윤석열이 독박 쓰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이재명도 여기서 보면 홍준표 대표나 기타 등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수 제야의 운동이었지 유력 주자들이 부정선거 깃발 흔든 사람은 홍준표 뭐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흔들었다니까 부정선거 깃발을. 그러니까 그거는 도 대선 국면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전선거제 폐지로 치고 나가면 오히려 부정선거로는 우리가 더 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해. 부정선거로는 엑시도 사전선거 폐지라는 결론으로 나서 사전선거 폐지가 맞다라고 그렇게 부정선거론도 엑싯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엄도 성렬형 안녕 이제 우리의 리더는 뭐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우리 경선 승리자가 우리의 리더하고 리더십을 빨리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너는 할 말이 없는 새끼야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대선 비벼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딱 보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걱정하는 근데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하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고 이렇게 대통령들 물러나고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너무 좌절을 심하게 하고 하지만 않고 정남이 다 떨어져 하고 계시더라도 그렇게 정덕들이 또 리더가 새로 뽑히면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마음을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오세훈이 되면 경선이 오세훈이 되면 태극기 부대가 또 너무 좌절하고 이제 우리 세상이 끝났어 하고 너무 좌절하실 것 같고 김문수를 되면 너무 그 태극기 부대만 모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두루두루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여러모로 제일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와 이준석의 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대선 결과는 이번 대선 결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대선 결과 승산은 높고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제가 좀 얄미운 놈이죠. 윤석열한테 정떼고 홍준표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뭐 오세훈이 됐든 다음 주자들한테 바라보고 있는 이 빌드업을 해야 된다. 선우야, 네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괜찮은 대답인지 모르겠다. 카톡에서 못 찾으셨나 보다. 찾아준다고 하셨는데 이재명이 부정선거 주장한 거.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